지인들 900여 명을 5개월 동안 만나서 그분들과의 대화와 그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고견을 듣고 이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중국과 충청권 경기 단일후보 홍문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문표는 야권 통합과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쓰겠다는 신념으로 당사표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또 당을 팔아서 자기 정치하지 않고 헌신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 공정, 평등을 내세워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피와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오만과 독선으로 문재인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자는 때가 되면 역사에 준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산업화 시대가 이뤄놓은 경제를 탕진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채만 떠넘기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는 고사하고 핵 폐기는 말도 못 꺼내고 북한의 눈치만 보고 중국에는 굴욕적인 북을 외교로서 전통적 한미 안보마저 정상 외교에서 비정상 외교로 수준을 낮춰 전략하고 있는 안타까운 외교입니다. 권력형 성추행으로 인한 4월 7일 제5보궐선거에서 국민적 분노와 경제를 파탄낸 정권에 대해 화가 난 민심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념을 실천하지 못해서 패배했다고 항변을 늘어놓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권 51% 민주주의, 문재인 정권은 51% 민주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51%의 생명력을 잃고 대통령 지지율이 29%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현실을 외면하고 방관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고로 대한민국의 1차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제1야당이 막지를 못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반성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기회는 6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환골탈태하여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간 우리 당을 바라보며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는 전국을 돌면서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당원들이 주신 주문을
4가지 정도로 집약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원들의 말씀은 말로만 중앙당에서 선언 정치하지 말고 행동하는 정치를 해라. 두 번째, 당을 팔아서 자기 정치하는 이런 정치는 용납하지 않겠다. 여의도 정치만 하지 말고 국민 생활에 도움되는 정치를 해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국정을 막을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빨리 만들어내라. 이 같은 목소리는 국민들의 살아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당대회는 3가지의 원칙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권 교체는 국민의 지상 명령인 만큼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정권 교체를 완수하기 위해 야당 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차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선언적으로 이상만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호승을 칠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정당은 무능한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반 문재인 전선 벨트를 만들어서 야권 후보 모두를 모셔서 오내리 육령 또는 지상 보도가 되지 않는 한두 분까지도 투명한 원칙 기준을 만들어 단일 후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것이 홍문경만이 할 수 있는 실용주의 정치 능력입니다. 꼭 이뤄낼 수 있는 비법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현실에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국가 미래인 우리의 희망, 20대, 30대 청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청년 정책에 11개 부처가 연간 18조 2천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실업자만 양산하여 청년들에게 절망만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중, 3중 겹치기, 생색내기 정책으로 혈세만 낭비했지 청년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청년들이 딛고 일어설 사다리마저 망가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기성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6월 1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부 조직법에 의한 청년청 신설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여 입법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예산까지 청년에게 맡겨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청 안에는 청년 정책, 정보, 일자리, 교육, 취업, 결혼, 주거 문제 등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청년청을 반드시 만들어 청년들의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홍문표는 당을 이용해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 실용적인 개혁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정치의 모든 근원은 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치, 내 생활에 도움되는 정당정치, 내 생활에 도움되는 정치인, 이것이 바로 개혁이고 변화입니다. 이런 정치를 홍문표가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저는 정치를 시작했던初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법치가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이 무산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만이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통합해야 합니다. 통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강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준은 법과 상식입니다.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는 그날을 위해 저와 함께 갑시다. 중도 세력과 함께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홍문표와 함께 갑시다.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홍문표와 함께 갑시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홍문표 기자회견의 본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뒷면에는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참고사항 10가지의 저의 공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는 원외위원장이 170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실질적인 예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국회에서 활동은 못하나 우리 국회의원과 우리 당에서 모든 활동을 함께 했을 때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의 갖고 있는 실력을 우리 정당에 그리고 사회 국가에 반영한다면 원외에 계신 분들도 좋은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의정의 공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례대표 호남 우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서 전남, 전북, 광주에 3명의 우리 당의 대표, 비례대표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자 1분, 그리고 중앙위원회 1분을 당에서 고생하시고 그리고 설선에서 행동하시는 분을 당선권 안에 15분 안에 이분들을 배치시키는 그러한 당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외 지구당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역과 원외위원장 똑같은 위원장인데 현역은 정치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원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를 않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원외에 있는 우리 위원장들도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지역구를 지구당을 부활해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외 위원장 지구당 부활을 꼭 실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전당대 당 대표를 뽑는 데는 전 당원이 다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 대표도 할 표, 우리 당원도 할 표, 이렇게 우리 당원과 당 대표가 한 자리에서 당 대표를 뽑는 이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당을 포함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정권 교체의 최소의 뒷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교육입니다. 우리는 중앙연수원이 없습니다. 중앙연수원을 만들어서 정책개발과 교육개발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당무감사입니다. 당무감사는 직무별 감사가 아닌
포상감사로 전환해서 잘하는 분은 더 잘하게 인정해주고 못하는 분은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감사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정치로 현장에서 정책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현장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바로 이곳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을 하는 투톱으로 우리의 정치의 기본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입법 활동과 현장을 두고 국회에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먼 곳에서 현장에서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청 신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청년청 신설을 우리 당론으로 그리고 여당과 정부와 협의해서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남북 통일은 농업 축산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의 가장 공개되지 않은 어려움의 고통은 식량 문제입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가진 동족으로서 북한의 동포가 밥을 굶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북 통일 농업 축산으로 시작하면은 북한도 저는 여기에 응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터주고 그리고 현찰 주고 그리고 모든 물자를 달라는 걸 봐줬습니다. 심지어는 속까지 갖다 줬건만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폭탄, 미사일, 핵 이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인민들이 먹고 사는 식량의 문제를 시작으로 통일을 시작해야만이 진정한 통일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우대를 받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육아나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서 그 다음 취업을 한 데는 거의 불가능한 것, 이것을 더 낮아야 됩니다. 가산점 제도를 만들고 여성이 원칙 준수를 하면서 그리고 유리창, 춘장을 걷어내기 위한 여성 임원 할당제도 도입해서 여성 지도자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올려서 여성의 문제, 대한민국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면 가장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여성 차별받지 않고 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것이 저희 마지막 10개 공약 중에 마지막 공약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관심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